열심히 떠들기만 한 것 같은데. 뭐, 비용 설명할 게 있을까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아니면 다른 거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너무 재미없는, 어려운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까 질문하다가 멈췄는데요. 네. 예. 아까 의식과 무의식 나누면서 뭐 예를 들면 주역에 동한다든가, 뭐 마음의 느낌 이런 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어떤 느낌, 현실에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살피는 걸 통해서 무의식에서 어떤 느껴지는 게 그것과 이렇게 조응되는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무의식하고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례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한 10년이 넘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황우석 박사한테 막 전 국민적으로 열광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황우석 박사가 이렇게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제 느낌이 사기꾼인데? 이런 그냥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역적되니까 그때 그 분위기는 근데 뭐 어쩌다가 이제 막 저희가 뭐 저 아는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야 너도 그런 느낌 받았니? 뭐 이래서 저랑 같군요 뭐 이러면서 이제 소수가 모여서 수상해 뭐 이랬는데 이제 뭐 카이스트 뭐 박사들 나서 뭐 이제 자기들 그 생명공학 카페에서 뭐 이제 하고서 수상하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결국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근데 이런 건 뭐 무의식하고 아니 뭐 아까 그 주역에서 나온 뭐 점, 뭐 느낌 뭐 이런 건 무의식하고 어떻게 연관이 뭐 되는 겁니까? 연관되는 거요? 연관된다고 해야죠.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연결되는 건 연결되는 건데 그게 많은 사람이 다르게 연결하잖아요. 같은 거에 대해 다른 판단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나는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미 동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점을 치라고 하는 게 그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기는 이제 이미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요소가 개입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것 때문에 이나 사람은 점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분명히 다르게 보거나 어떤 부분이 의심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동하는 건 내 감정에 동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동하고 있는지는 내가 분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점을 찾기 위해서 주역이나 아니면 점을 치거나 다른 걸 이용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막연히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내지는 딱 첫 만남에서 어떤 첫인상이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보이거나 아니면 뭐 저기 한 거 없는데 이뻐 보이거나 뭐 그런 것들도 무의식적인 감정에 그러니까 이유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나한테만 이쁘거나 나한테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그 사람이 별로인 거고 또 계속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그냥 투사예요. 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했는데 정말 나쁜 놈이었다 이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 보는 능력이 남보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는 저런 사람이 나쁘게 항상 경험돼 왔어 라고 말하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난 저런 사람이 싫거나 싫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제가 싫어하는 게는 제가 질투할 만한 내가 원하는 능력인데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별로 안 좋게 보이거나 안 좋게 생각하고 싶죠. 그건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벌어지거나 내 판단이 외부에 있는 것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에 동하는 그냥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게 외부로
대입하거나 외부 사람, 외부 사물에 그것을 대입하거나 그게 그렇다고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건 또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동하는 거하고 그 사물의 어떤 모습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이걸 구분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정의할 때 항상 다르게 정의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저번 얘기처럼 내가 본 게 맞았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 분별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설명해야 되나? 설명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저 질투가 많은 사람은 지난번에 아까 한 말, 그것만 가지고, 그 정보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제, 제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면 사기를 치고 있거나 속이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을 원치 않거나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고 있거나로 인해 생기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건 두 번째예요. 이거 항상 첫 번째 거 먼저 구분한 다음에 두 번째 걸 평가해야 된다고요. 근데 첫 번째 걸 안 하고 두 번째 것만 하면 말 그대로 나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돼버려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이유는 또 저번 말대로 시기가 있거나 이제 그런 감정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또 있는 거거든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데에는 나도 저와 같은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것도 다르게도 돼요. 질투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그만한 능력과 재주가 있는데 아직 발현되지 못했을 때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란 말은 나한테도 그러한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할 수 있거나 해야 되거나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질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건 남이 하니까 배 아프다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고 나도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 하게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것도 돼요. 저는 그래서 질투가 많거든요. 좀 권력에 대한 질투 아니면 투원 능력에 대한 질투 남 잘 나가는 거 말 그대로 많은 거 느껴요. 나도 하고 싶거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긍정적으로 자기든 남이든 긍정적으로 볼 건지 부정적으로 볼 건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 동기,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단순하게 평가하고 단순하게 정의 내리면 말 그대로 나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우선은 자기를 질투, 시기 아니면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건 맞아요. 우선은 대개는 그런 것이 강하게 동기 유발시켜요. 근데 그렇게 되는 아까 대로 이제 굳이 그 불안감과 고정소득이 없는 것이 유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에는 나의 인과관계는 없어요.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없는 건데 나한테 굳이 그러한 것이 있다 하면 나한테 다른 요소가 있고 그 다른 요소가 뭐냐를 알아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너는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논리를 펼 수 있어요. 내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이 이유도 있다고요. 이걸 하고 싶어 하거나 이걸 해야지만 내가 이 생에 해야지만 아니면 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거를 지금 당장은 내가 피해의식으로 열등감으로 내가 그 동기 유발시키고 있는 거지만 그 동기 유발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걸 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존심은 존귀한 마음인 건데 존귀한 마음을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 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은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감정이나 그 다른 감정이 상처받거나 유발되는 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이유 때문에 반정 유발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질투의식이 열등감 피해의식 뭐 그런 감정의 상처나 억압된 것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좋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건 좋은 감정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감정을 대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두 개를 구분한다고 하는 게 우선은 내가 제대로 그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맞은데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아니면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도 돼요. 이게 해석이 웃길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웃기지 않아요. 그게 되고 있거든요, 계속.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가지고 나는 내 존재 가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용해서 그런 식에 맞춰가는 거 아니면 나의 분별력이 좋은 걸 이용해서 계속 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필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맞추는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금방 잠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잠깐 깨달았다는 게, 제가 그걸 잘 맞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남하고, 그러니까 어디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다 떠들거나, 그러니까 다수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항상 다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거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막 TV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안철수 지금 의원이 이제 막 나올 때, 야,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책을 영혼이 있는 승부인가? 이걸 참 딱 하면서 이렇게 좀 읽는데, 와, 책이 이렇게 영혼이 없을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를 막 온 세상에 다 띄울 때, 야, 참, 영혼이 별로 없던데, 책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단연 이제 요새 이제 제가, 야, 그럼 너 살아보는 눈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 이제 제 존재감을 이제 그 방식으로 드러내려는 습관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 이제, 저는 이제 국정화 세대 아닙니까? 철저히 이제 진짜, 새나라의 어린이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새나라의 어린이에서 딱 벗어나서 시각을 딱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 그런 것에 대한 피해의식, 아까 말씀하신 피해의식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보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제 존재감을 증거하고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저도 청개구리고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라서 남이 그렇다면 아니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난 아닌 이유를 악착같이 찾아내요. 제 강의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선생님 책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그게 남이 그렇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닌 부분을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좋게 말하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나쁘게 말하면 삐딱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집요하기까지 한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는 그건 편하거든요. 근데 아닌 이유까지 만들어내면 이건 징한 인간이거든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나한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그래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삐딱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그것 때문에 그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권력력 없이 여기 일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권력력이 나쁘다고 이제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뒀다는 것도 권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변명을 시작하죠. 어쩌면 제 책은 다 변명이에요. 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이 변명을 이렇게 다 써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천도 권력력이고 너나 나나 다 상승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남이 올라가 있거나 먼저 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문제냐고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건 그냥 부정적인 거고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한 거고 나도 할 거라고 이후에 할 거고 뭐 할 거고 하고 싶은 거고 그거고 이제 뭐 맞추는 거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질문 아니고 뭐 얘기하는 거라면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런 게 네.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뭐 제가 뭐 그 생명공학 전혀 모르고요. 뭐 제가 황수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고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책 뭐 여러 권 낸 것 중에 조금 읽어본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게 뭐 이제 선생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지만 자꾸 제가 그냥 뭐 대단한 무슨 뭐 공부를 한 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뭐 아무 공부한 거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뭔가 무의식에서 무의식하고 영향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의 무의식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뭐 집단 무의식 같은 공명되고 있는 뭔가를 체크하는 게 있나 뭐 이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내가 그랬으면 이제 좋게 이제 변명을 할 거 아니야. 남이니까 이제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좋게 어떻게 논리를 만들 수 있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사기가 아니거나 거짓이 아니거나 진짜이거나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부분에 민감하다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이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다 자기 변명이라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자기 변명이거든요. 논리학자건 물리학자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물리학자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위해서 그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인슈타인이나 그들이 왜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도 끝까지 상대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랐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지식, 그러니까 종교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종교를 위해서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종교의 변명을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싶어 했던 거지 정말로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유에서 그 학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성격에 맞는 지식과 내 성격에 맞는 학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동기가 자기한테 있다니까. 감정인 거고 다 자기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이 그 방법을 썼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리고 또 내 무의식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이게 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학자면 학자 방법으로, 수학자면 수학으로, 물리학자면 물리학으로,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그걸 방금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가 그럴듯한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투사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투사해내는 방법이 물리학이거나 수학이거나 아니면 이 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거라고요. 이것도 다 투사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펼쳐내기 위한 방법을 뭘 쓰고 있냐인 거가 내 전문 분야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허수나 아니면 숫자 가지고 심리학이나 물리학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숫자가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했다고 맞아 들어가는 것도 이유는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학문이나 지식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펼쳐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세상이 숫자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지식을 만들거나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것으로 이제 더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씌우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나한테 그렇다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가르쳐주고 있는데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한테 다가오는 거 하고 내가 세상에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만드냐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명인 거고 지식이겠죠.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요. 다른 것들은요. 혹시 선생님 주체운행이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 볼 때요. 그 주체운행이 일어나는 그 의미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가요? 일어날 때마다 다르진 않겠죠. 굴렁쇠 운동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한 나선형으로 돌면서 비가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뭐 내집천이나 소집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그것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의미인가 그게 원래는 계속 있잖아요. 가마 운행도 계속 있고 뭐 회오리거나 아니면 어떤 거나 운행은 원래 있는 건데 느낀다면 굳이 그 많은 운행 중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느낀다면 그걸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참 이유. 네, 이유가 있죠. 굳이 지금 그걸 느낀다면 그 느끼는 이유예요. 그 이유를 전부 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설명 매년 했잖아요. 맨날 그 설명만 하는데 가운행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서 이게 제일 많이 느낄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요. 잠 깨려고. 그러니까 몸의 생명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엔진 예열이요. 예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운행이 가운행이에요. 계속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제일 이게 강하게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예열시키는 거죠. 다른 오운행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토의 개념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가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거나, 흙이 있어야 되거나, 재료가 있어야 되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원재료가 필요해서 그게 그 운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소는 가지고 있어야 그거 가지고 사람이 되든 짐승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기본 요소는 똑같잖아. 그거 확보하기 위한 운행이 오운행인 거고, 그리고 마하 운행은 그거 이제 위아래. 아니, 노래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 아래 내리고,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올리고, 그 위아래 운행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며칠 전 얼마 전에 대금기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나사 운행이 문박되기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아갖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 응용을 해야 돼요. 나사 운행인데, 이게 두 가지 운행이 수락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사 운행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올라간다 하든 아니면 내려온다 하든 이게 이 운행이잖아요. 이 운행하고 이 운행 올라가는 거하고 두 개가 섞인 거잖아요. 이 두 개 섞인 이유가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서 이 운행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나사 운행이잖아요. 이 운행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제일 쉬운 게 뭘까, 이게, 이 운행을 한다고 할 때. 원래, 머리 위에 화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운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수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 운행이, 그게 있는 거니까 수명이나 아니면 필요한 허에서 체력적으로 딸리게 있는 거 아닌가?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 외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인 거고 위에서 올라가야 하는 건 남한테 뭔가 주기 위해서인 거고 아니면 어딘가에 다른 걸 쏟아내기 위해서이겠죠. 아니면 뭘 이후에 이걸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뭘 했겠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줬다가 뺐다 줬다가 뺐다. 뭘 일,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애썼다는 얘기겠죠? 뭐 하시려고 했는데요?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눈에서 보여. 네, 은행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그 이유도 아까 말한 대로 그 무의식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일상생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에 인도맥 도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인도맥과 관계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도맥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뭘 일을 벌여야 될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기운이 들어오거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느껴지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일상적인 사건과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 부위와 관계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저번 얘기한 것처럼 어느 몸 신체에 어느 반응 어느 감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어떤 시기의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요. 어느 부분의 기운이 느껴지냐가 어느 일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건지가 되는 거라. 항상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과 관계된 일이에요. 생활. 항상 생활이어야 돼요. 기가 아니라 생활이어야 돼요. 생활로 이해하는 거야지 된다고요. 아까 이제 이 이후에 읽을 게 보면 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이나 그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얘기하는 거. 생명력도 아니고 생명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존이라고 했는데 기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관계된 존재 의미와 관계된 의미인 거지 에너지나 아니면 자기장이거나 흘러다니는 뜨거운 물이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할 필요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기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했으면 해석에 대한 다양성 아니면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너무 그렇게 그 경맥식으로만 이해하면 이해 한계가 너무 협소해요. 더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다양하게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막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대로.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게 1대1 대응만 시키려고 한다고요. 원리를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수도할 때 뭐 시키는 대로 수련법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향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지적 향상을 하려면은 관찰해야 되고 또 따져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런지 저게 왜 이런지 하면서 이런 걸 따지면서 이해해야 된다고요. 머리 쓰기 싫으면 도 닦으면 안 돼요. 머리 쓰기 싫은 사람이 도 닦을 수는 없어요. 머리 쓰는 게 도거든요.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계속 안 그러면 수도하면서 머리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면 되냐 저거 하면 되냐 묻는 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게 머리 쓰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복잡한 거 싫다고 하는 게. 복잡한 거 싫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복잡해야 돼요. 삶은 복잡해요. 이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게 없어요. 복잡해서 복잡하기 싫어서 일찍으로 오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다시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여기도 복잡하다고요. 엄청 복잡해요. 암 이마로 기운이 들어오는데 한 4시간 가까이 들어오는 거는 앞니마요? 네. 앞니마는 뭔가?
운명이라고 다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는데 한 4시간, 5시간 뭐 지금도 또 좀 느껴지고 있고 뭐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집중해서? 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 보세요. 좋은 거면. 선생님, 좀 뭔가 이렇게 주변이 꺼림직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결계 같은 걸 이렇게 치거나 했을 때 네. 심장이 조여오거나 이렇게 좀 압박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결기를 쳐요? 그렇게 힘드신가? 결기를 치든 뭐든 하든 그게 내 심력 소모를 하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잖아. 에너지 소모라고 해야 되나? 심력 소모인데. 결기라는 게, 뭐 그냥 내 일종의 방어막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이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해요? 이 에너지를 내 심장에서 공급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결계치고 애쓰고 있으면서 내 심장 아프다고 문제가 말하면 안 되죠. 내 팔을 흔들고 있는데 팔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바보란 얘기예요. 심력 소모가 계속되면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체력 소모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결계를 쳤을 때 그게 유지되는 그 지속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아니면 예. 시간이 결계 치는 게 이게 심장 소모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고 정말로 그렇게 결계 친다고 해서 심장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만약 그랬다면 계속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되는데 심장이 애쓰고 있는 거겠죠, 계속. 결계 자체가 애쓰고 있는 건 아닌데 뭔가가 반응이 와야지 계속 뭔가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도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건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지는. 그리고 이거 지속시간? 이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몇 시간 그리고 언제 뭐와 관계된 것만 방어하거나 이런 거 성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처음에 만들 때 결계 처음 만들 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만들어져요. 어느 지속시간 그리고 어떤 거와 관계된 것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생각하면 자세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장이 아프거나 그럴 때 운동가 아니면 주위에 무언가가 그런 것이 심장과 관계된 것이 영향이 있을 때 그래요. 1대1 대응이 이건 간단한 대응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누군가하고 마음싸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백회 쪽에 반응이 자동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알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책 읽고 있으면 백회가 먼저 반응, 처음에 백회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될 것 같아서 백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을 것 같으니까 머리가 반응이 되는 거라고요. 알게 생겨서.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머리 문제는 다 지식이나 머리 쓰는 문제예요. 가슴이라는 가슴과 관계된 문제인 거고 다리에 하는 건 다리에 관한 문제이고 이렇게 같은 것, 동기 같은 것들이에요. 발은 발차기예요. 화예요, 화. 내가 누군가를 발차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발에서 벌어지는 게 아픈 통증인 거는 대개가 발로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통증이 아니라 감각이면은 그 발과 관계된 이게 발이 위에와 다른 건 위는 좀 더 정신적인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플라토닉 사랑인 거고 다리로 내려갈수록 에로가 아니면 좀 더 육체적인 사랑이 되거나 감정 그리고 부딪힘 부대끼는 거예요. 제 발목에 발목 쪽이나 아니면 정강이 아래쪽으로 기분 나쁘거나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따뜻한 기운이 딱 흘러갔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죠? 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발을 그 사랑과의 부대낌인데 발목 정도이면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직장 동료이거나 그런 한 달에 건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은 아닌데
가족 외적인 사람과 서로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같이 얘기하거나 술 마시거나 서로 의기투합하거나 그럴 때 그래요. 아 근데 여기가 따뜻했는데 분명히 느낌이 따뜻했거든요. 근데 따뜻했는데 제가 남한테 화내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화낸 건 다른 것도 느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증도 있었고 다른 곳에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한 사람만 만났어요? 여러 개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화내는 건 다른 거 느꼈을 텐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화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즐거웠던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다는 게 엄청나게 즐겁거나 엄청나게 그 감정 그 교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칭찬 한마디도 돼요. 누군가 나한테 뭐 잘했다고 어깨 한번 두드리거나 아니면 눈빛 한번 주거나 미소 한번 준 건데 그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신체 강도는 엄청나는데 막상 현실은 에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강도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일어나니까 이걸 또 헷갈려 한다고요. 느끼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을 느꼈는데 현실은 뭐 그냥 서로 눈싸움. 그래서 이게 대응이 내가 생각한 거 다르네 하면 이게 다른 건가 계속 이렇게 나면 이게 상당히 그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백회 쪽에 감각이 잡히는 거 말고도 제가 20살 초반 때 그때 주문 외우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고도운지문사를 외울 때 이게 백회 쪽에 감각이 잡히는 거 말고 백회 쪽으로 그 기운이 되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 느낌도 그건 되게 좀 별개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호흡할 때도 그렇고 몸이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기가 원래 100km 들어와요. 원래 들으시고 내쉴 때 기가 여기 위아래로 그러니까 중맥으로 원래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들으시고 내쉬는 게 기가 사실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예요, 이게. 왜 진짜 기념 중매 열려서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과 하나 되고 신일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과 교류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곳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더 근원적인 기운의 흐름인 거고, 수련할 때, 그래서 주문을 외울 때 여기가 압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좀 더 지식적이면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문을 외울 때, 육방, 좌우, 앞, 뒤, 그리고 위, 아래, 여기 최소 이 6개의 방위에서 기운이 들어와요. 근데 다른 부분은 잘 못 느낀 거는 우선은 감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인데 가슴하고 뒤, 등이 느껴야 되고 양쪽이 팔도 느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좀 더 지식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쪽이 예민해서 여기만 느낀 거예요. 원래는 다양한 6개의 방위가 다 쏟아져 들어왔는데 여기만 느낀 거죠. 그때 제가 느껴서 정리를 한 게 뭐냐면 백회 쪽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백회 쪽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하단점까지 일자로 통으로 이렇게 뚫리는 느낌 나면서 강한 기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기운이 육체적인 기운은 아니고 그 우리가 몸을 나눌 때 혼백육으로 나눌 때 이 백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에 되게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느꼈거든요. 그 맞아요? 백이요? 네. 그 제가 그렇게 저만 그렇게 보는 걸 수 있는데 확실히 육체의 기운은 아니고 정신체에 강한 힘이 이렇게 의지가 합계해지는 데는 그런 식의 육체 그렇게 육체 정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밑단계 또 근원적인 기운인 거죠. 이 기운을 느낀 거라니까요. 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 운행이 파도선이라고 제가 이게 구분해놨지만 애초에 있어요, 사람에게. 이 기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육체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근원적인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쿤달리니라서 그래요. 인도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이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만 열리면 다 됐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그 부분을 느끼겠죠. 이게 여기를 느끼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백혈령 다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한번 느낀 다음에 그냥 안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10분 남았어요. 다른 거 질문하고 끝나죠. 얘기하는 거나. 선생님 뒤꿈치 탈 때요. 예. 그러니까 20분 호흡하고 1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거의 의미는 네, 호흡하다가 안 하면 더 고요해져요. 호흡도 불편해요.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하다가 호흡을 안 하게 되면 더 고요함을 느끼는데, 그 고요함을 느낄 때 좀 더 이 세상과 합일되는 걸 경험하게 되거나 더 느끼거나, 그러니까 고요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호흡하는 것보다. 그렇게 내가 그 어떤 것과 일치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재주 가지고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기 느끼는 것도 사실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날 고요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다른 것과 교류하거나 유대각 만들거나 주파수 맞추거나 주기를 맞춰주는 이 재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실은 다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관세음법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관세음보살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 힘적인 거잖아요. 마음으로 어떤 것과 합의되는 것, 그것이 그냥 고요를 느끼는 거와 똑같아요. 고요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를 고요라는 그 형상의 관념인데, 이 세상은 고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고요하다고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낸 그 고요에 내가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신을 떠올리고 내가 신하고 맞추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수련법 별거 없어요. 이 수련법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거의 모든 수련법은 다 이렇게 해요. 그 유체이타도 그렇고 카발라 수련도 그렇고 밀교 수련도 그렇고 다 관상법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 어떤 형상, 어떤 모습, 무언가 관념적인 그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내가 합의를 해 가는 거예요. 원래 수련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책에서 청선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선을 청한다고 해서 청선법인데 정말로 신선이 온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신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선이 되어가는 이 관상법이라고. 합의되는 거라고. 내가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수련을. 그렇게 머리 안 쓰면서 이렇게 수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머리 써야 된다고요.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가르쳐주면 밀법이나 비법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가르쳐주는 거고 절대 남한테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비법이나 그렇다고 해서 한 걸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비법도 다 따져보면 이런 원리예요. 원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법을 갖춰 있으면 이게 왜 비법일까 찾아보면 그래서 비법이구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막 떠올리면서 저기를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하고 하게 제가 전화 걸죠. 힘들다고 진짜 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수련하게 되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를 설명하면 머리 바깥으로 기를 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내 신체 생각이나 감정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그때 상대방이 못 느끼게 하거나 이제 응시법인데 단순히 응시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게 수련법도 중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바깥으로 안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행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감정, 분위기, 느낌 이런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유교에서 의라고 그래요. 의는 끊는 건데 할 거와 하지 말할 거를 끊어낼 수 있는 재주가 그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그들의 영혼의 형태만 봐도 이들이 의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몸을 보면 돼요. 몸의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흐물흐물 거리거나 그 제대로 형상을 안 띠고 있다는 게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이런 못하는 존재이거나 맺고 끊는 걸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 돼요.
몸 밖에 내보내는 거와 내보내지 않는 걸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옛날 도탁한 사람들의 그 그림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에서 참선하고 호흡이나 수련을 많이 했으면 그 곳에 내 그림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혼 같은 게 거기 형성돼 있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제가 뭐라 그러죠?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인데 자기 감정 쓰레기, 내가 그곳에 집착하거나 집중해서 만들어지는 그것들 이렇게 흘리고 다녀 사람들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하는 거죠.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태만 사람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그 생각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책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잠이 안 와서. 공부를 평소 안 해가지고 억지로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야 될 거면 어떻게든 알게 만들어요. 그게 타존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지식이 필요하거나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그걸 할 거라면 그걸 알게 만들어요. 특히 마구가 그냥 이틀, 3일이 잠 안 자는 것 같아요. 마구하고 가야 될까 이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마구 하는 것에 너무 부담감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겠죠. 몰라서요? 네. 그것보다 이제 미리 움직이는 건데 그 정도 움직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민감한 거죠. 그 정도의 움직임에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자면서 해도 되는데 자면서 무의식을 그러니까 내 무의식 원신은 불연인데 그쪽에서 다 애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애써도 너는 애써라 난 자야겠다 하면 자요. 구분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꿈속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면서 다 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는 경우가 네, 잠을 안 자는 건 의식이 해야 될 게, 의식이 알아야 될 게 있을 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잠 안 자거나 잠 자는 게 아니라 의식을 쓸 건지 의식을 쓰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잠을 자거나 의식이 머리 허리멍텅하거나 또렷하거나 그렇게 돼요. 주역식을 하루 저녁에 뛰게 만든다고. 그냥 거기에 모르는 게 있었나 보죠. 그 평소에 공부해놨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벼락치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한두 번 읽은 것 같은데 주역식을 그날은 또 유심히 그냥 하루 저녁에 뛰기만 다시 한번. 한 문구밖에 눈이 안 좋았을 텐데 그 하나 문구 보려고 책 한 권을 보낼 텐데 아마. 알아지는 게 많긴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시간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